일상 공공생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개념 부재의 일상적 영향 깊이 보기.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그는 분명 이제 막 입국한 사람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런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에는 1941년 서울 종로 화신백화점에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1979년 12월 17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개점일에는 시민들이 아이쇼핑 겸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기 위해 몰려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이나 공항과 같은 특정한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온 것은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1982년 12월 최초로 2호선 역삼역에 설치된 이래 지금은 거의 모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보급되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의가 폭이 좁은 1인용 한 줄짜리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백화점에선 에스컬레이터 걸들이 지키고 서서 한 계단 걸러 한 명씩 타도록 안내하며 위험하니 절대 걷지 말고 난간을 꼭 잡고 서서 가라고 주의를 주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논란은 지하철에 본격적으로 2인용 두 줄짜리가 보급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출퇴근에 쫓기는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부터 두 줄짜리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주의, 편의주의적인 인심 좋은 한국인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급한 사람들이 걸어가도록 아예 한쪽 줄을 비워주었습니다. 양보는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친 김에 2002년부터는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운동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자 사고율도 높아가고 서서 가는 사람들의 불편과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2007년부터 서울 지하철을 중심으로 두 줄서기 캠페인이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습관화된 한 줄서기가 쉽사리 고쳐질 리 만무합니다. 결국 논란만 일으키다가 2015년 두 줄서기 운동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방임 상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걸어가야겠으니 비켜달라는 사람과 두 줄을 고집하는 이용객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시비비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국민안전처와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는 시민들의 눈치만 보며 걷거나 뛰지 말고 서서 이용합시다라는 권고만 되뇌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민족이 이런 시시한 일 하나도 결말 못 내고 있으니 아무튼 참 피곤한 민족인 건가요? 중국에서도 뭣도 모르고 한국을 따라했다가 한국처럼 한 줄서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공장용이 아닌 다음에야 작업의 능률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닐 터입니다. 백화점이나 공항에서 먼저 도입한 것은 상류층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었습니다. 당연히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기의 사용법은 당연히 매너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에스컬레이터 줄서기 논란에서는 바로 이 매너라는 잣대가 빠져 있습니다.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면 당연히 이용자들도 그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컬레이터 타는 법 논쟁의 원 핵심 주제가 제3의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사소한 또는 그것이 중대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불특정인들을 불편하게, 때로는 위험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에스컬레이터 승객들을 밀치고 추격전을 벌여야 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한 줄서기 때문에 동행인이 나란히 서가질 못하고 아래 위에 따로 서야 한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인 부모의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추월하려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무거운 가방을 옮기거나
선 위치를 바꾸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이런 빨리빨리 습관이 무리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거나 다이빙 승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 다음 전철의 수많은 시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나 불이익을 보거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묵인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들이 다시 우연한 시기에 마치 태양계 행성처럼 직렬로 연결될 때는 그 각 요소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고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그렇듯 세월호 침몰도 그렇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구조 변경, 과적, 항로 변경, 당직자의 미숙, 심한 조류, 선장의 부도덕, 미숙한 대처 등등의 종합적 결과물이 그 사고였습니다. 하필 그날, 그때, 그 배, 그 학생들, 그리고 이상한 신앙을 가진 선원들, 그 원인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상 작동하거나 그 여럿의 우연 아닌 우연 중 단 하나만이라도 어긋났더라면 그날도 다른 날들처럼 무사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사소한 방임이나 방기, 혹은 이기심이 불특정 개인 혹은 다수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 존중심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러한 맺히는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서 줄일 만큼의 그 시간, 그래봤자 수십 초나 수분에 불과할 텐데요. 그 짧은 시간이 모자라 지각하거나 이번 전차를 놓칠 것 같으면 그냥 지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작 그 정도의 시시한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밀쳐 한쪽으로 몰아서게 하는 것이나 콜콜한 인정사정으로 안전을 양보하는 것이나 모두 정상적인 시민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디테일하지 못한 이런 대충대충 습관은 언제든 또 세월호 같은 사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참사에는 꼭 인재라는 한스러운 꼬리표가 늘 붙어다닐 것입니다. 뉴욕 등 외국 대도시 공원에는 경보나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산책할 때에는 사뭇 한국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좁고 외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는 눈 방긋 미소를 살짝 교환하는가 하면 조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추월할 때에는 영화에서처럼 살짝 돌아보면서 기면적인 미소나 제스처를 던지고 갑니다. 마치 추월하게 되어 미안해 죽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추월할 때면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이 세우고 속도를 높여 쌩하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건 전철 안에서건 계단에서건 남을 추월해서 지나가는 건 무례를 넘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한 행동이자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위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이 아닙니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서서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렴 이 나라에서 시시비비가 딱히 결론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심지어 시민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선호도로 판단할 일일까요? 공공의 규칙이란 정해진 대로, 바뀌면 바뀐 대로 따르면 그만입니다. 괜한 논쟁을 할 일이 아니라 선진국 시민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어차피 에스컬레이터 문화가 선진국 쪽이 더 원조이니 말입니다. 바쁜 사람 이해해주는 것은 에티켓이 아닙니다. 인정사정은 공이 아니라 사입니다. 사적인 감정이 관례가 되면 적폐가 됩니다. 공이 아닌 사적인 사정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후진국형 사고방식입니다. 인정사정 없었으면 세월호나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대통령 탄핵도 없었겠습니다. 양보라고 다 미덕이 아닙니다. 목적과 경우에 대한 분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존중입니다. 존중이 싫으면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짐작컨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사람은 그 근본이 천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을 어떤 지도자 한 명이 바꾸던 시대는 한참 지났습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시민 스스로 사소한 것부터 고치고 다듬어 나가는 주인장의식 없이는 누구를 뽑아도 세상 안 변합니다. 한국은 아직 민도가 낮아서라고 자조하며 고개 돌리는 방관자적 태도는 주인장 매너가 아닙니다. 디테일까지 주의 깊게 지키는 주인만이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품격경영 저자 신성대 선생의 글을 품격경영 아카데미 컨설팅 권혜진 대표가 낭독했습니다.